혹시 처음 보시는 분들을 위해서 조금 설명을 드릴게요. 저희가 초보이신 분들은 진입하시는 게, 내가 시그널을 본 다음에 들어가려고 하니까 양봉이 떠 있고, 내가 시그널을 보고 숏 진입을 하려고 하는데 이미 너무 큰 음봉이 떠 있어. 그래서 도대체 언제 들어가야 될지 몰라서 주저주저 하다가 하루 가고 이틀 가고, 저는 오늘도 거래를 한 번도 안 했어요. 오늘도 거래를 몇 번 못했어요. 이러신 분들 있잖아요. 그래서 언제 들어가야 될지 잘 모르신 분들이 있어서 사실 진입 근거는 여러 가지가 있고 진입 방법 또한 여러 가지가 있는데 초보이신 분들이 그래도 조금은 편하게 들어가실 수 있는 방법이 이 방법이지 않을까 해서 조금 회사에서도 브리핑을 좀 여러 번 해드렸던 부분이에요. 그래서 음, 이런 부분들을 조금 설명을 드리면 진입 방법. 예를 들면 지금 내가 봤을 때 이미 RSI 만약에 롱이 이렇게 떴어요. RSI 지금 초록색 땡 이렇게 그려져 있는 게 RSI 롱 떴다 이건데 내가 RSI 롱 진입을 하려고 하는데 지금 예시 같은 경우에는 상승하기 시작한 부분부터 녹색 전체를 하나의 캔들로 생각해서 보기 이렇게 있는데 일단은 만약에 RSI 롱이 떴어. 요때 떴는데 그 옆에 보면은 양봉들이 이렇게 있잖아요. 그래서 저희 항상 이론적으로 공식처럼 저희 여러 번 말씀드리죠. 양봉이 3개 정도 떴으면 그 양봉을 합쳐서 3개의 캔들을 합쳐서 그 중간값, 그 중간값에 가격 설정을 해서 타점 잡고 들어가시라고 말씀을 드리거든요. 이렇게 보셨을 때 RSI 롱이 떴고 이 옆쪽으로 양봉이 이렇게 떴는데 요 캔들을 세 개를 하나로 내지는 네 개를 하나로 봤을 때 요 시작가 그다음에 요 마지막가, 종가, 이렇게 시작가, 종가, 이렇게 해가지고 요걸 하나의 막대로 보시고 이 하나의 막대에서 중간값을 지정해서 진입을 하신다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그렇게 진입하시고 초보이신 분들은 1%, 1.5%의 익절 예약 매도 걸어 놓으시고 그냥 매도하시면 신경 안 쓰시고 거래하실 수 있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어요. 그래서 이렇게 봉 세 가지, 네 가지를 합쳐서 반절값에 들어가는 방식이 있고 이렇게 지금 보시듯이 RSI 롱이 떴어. 그럼 나 언제 들어가지? 그럼 보통 저희 좀 아직 미숙해 그러신 분들은 이 롱에 나만 놓고 가는 것 같아서 이 위에 그냥 막 올라타시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올라타시지 말고 이 옆쪽으로 봤을 때 양봉이 3개 떠 있다. 양봉이 2개 떠 있다. 뭐 이렇게 양봉이 떠 있다라고 했을 때 이 양봉을 합쳐서 이 네모를 하나로 보시고 이 네모의 반절값에 들어가시면 된다라고 말씀을 드릴게요. 진입 방법은 이렇게 첫 번째 진입 방법은 이렇게 되고 횡보장 저희 이렇게 캔들이 고만고만한 애들이 왔다 갔다 100원 했다, 200원 했다, 100원 했다, 200원 했다 이렇게 왔다 갔다 하는 캔들이 왔다 갔다 고만고만하게 왔다 갔다 하는 걸 횡보라고 해요. 근데 이렇게 횡보일 때는 사실 진입하라고 추천하고 싶지 않아요. 그래서 이런 횡보장에는 관망하세요라고 말씀을 드리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는 손이 너무너무 간지러워요 해가지고 이런 횡보장에도 들어가시려고 하시는 분들이 이렇게 많이 있으세요. 그래서 횡보 시그널에는 시작가, 횡보 시그널에는 내가 만약에 여기 지금 RSI 롱 시그널을 봤어. 그랬을 때는 횡보 시그널에는 그냥 시작가에 들어가시라고 말씀드릴게요. 시작가. 이 캔들에다가 마우스를 이렇게 가져다 놓으시면 비트 같은 경우는 상단에 그다음에 바이낸스 같은 경우에는 왼편에 이 캔들에 대한 정보가 쭈루룩 떠요. 그래서 시작가는 얼마고, 종가는 얼마고, 최고가, 최저가 이렇게 다 정보가 뜨거든요. 이 캔들의 그 가격이 다 떠요. 그랬을 때 이 캔들에다가 딱 가져다 두셨을 때 시작가로 RSI 롱 뜬 그 시작가로 진입을 해라. 이렇게 캔들이 고만고만하게 작을 때. 그런데 완전히 이런 횡보장에는 추천을 드리지 않는다라고 분명히 말씀을 드리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들어가시는 분들은 이 RSI 시그널에 뜬 그 캔들의 시작가로 진입을 하시라고 말씀을 드릴게요. 이렇게 이거는 약간 공식처럼 외우셔야 되는데 사실 거래를 많이 하시면 그냥 외워지세요. 근데 지금 막 거래를 시작하신 분들은 이게 숙지가 잘 안 돼서 막상 실전 매매를 할 때는 아 뭐라고 했더라 이 시작가 종가
그다음에 캔들 3개 합쳐서 반가, 막 이게 너무 헷갈리실 수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요 PPT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공유를 여러 번 해드리죠. 그래서 요 부분은 조금 숙지할 수 있도록 외우셨으면 좋겠어요. 외워지도록 거래를 많이 하시는 걸 추천을 드리지만 어쨌든 요 부분은 외워서 이렇게 거래를 하시라고 말씀을 드릴게요. 그리고 횡보장에는 이렇게 되고, 그리고 나서 저희가 이렇게 여러 번 진입을 해요. 횡보장에도 진입을 하고, 그 다음에 상승장에도 숏장에도 이렇게 진입을 하게 되는데, 이렇게 진입을 했을 때 사실 100%일 순 없잖아요. 내가 진입을 이렇게 했음에도 불구하고, 사실 제가 이렇게 진입했을 때 한 70%는 수익이 잘 나는 것 같아요. 근데 20%에서 30% 같은 경우는 조금 내가 진입한 가격에서 마이너스를 좀 보고, 좀 기다려서 수익을 봐야 하는 경우도 많더라고요. 그래서 그럴 경우에 그리고 시장의 흐름이 순간적으로 변화되고 이 시그널이 순간적으로 또 확 분명히 롱이었는데 바로 또 S로 바뀌었다든가 여러 가지 이유로 손절해야 하는 상황들이 있을 수 있어요. 그랬을 때 손절을 생각 안 하고 무조건 진입을 하시면 절대 안 되거든요. 내가 이게 롱이라고 생각했지만 그리고 얘가 이렇게 1%, 2% 오를 거라고 생각을 하지만 올라가지 않았어. 그리고 반대로 가게 됐어. 그랬을 때 나는 얘를 어느 선에서 손절을 해야겠다라고까지 생각을 하시고 포지션에 진입을 하셔야 되거든요. 근데 손절에 대한 생각 없이, 그리고 반대로 반대 방향으로 갈 수 있는 거에 대한 대책 없이 들어가시게 되면 내가 생각했던 반대 방향으로 흐름이 흘러가게 되면 당황하셔서 계획 없이 막 매도하셔서 손절하고 계획 없이 그냥 막 빠져나오게 되셔서 그게 공부에도 도움이 안 될 뿐더러 분명히 손실을 또 더 클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손절 역시 생각하시고 들어가셔야 돼요. 그랬을 때 그럼 손절은 어느 타이밍에 어떻게 해야 되느냐 했을 때 사실 정답은 없어요. 손절에 대한 이게 무조건 이론적으로 맞습니다는 없는데 그래도 초보이신 분들이 요 정도는 좀 걸어놓고 들어가시는 게 좋을 것 같다라고 생각했을 때 정리해 놓은 부분이 지금 보시면 내가 이렇게 여기에서 롱을 진입을 하려고 해. 롱을 진입을 하려고 하는데 얘가 반대로 너무 튀게 되면 위로가 아니라 반대로 아래로 너무 흘러내리게 되면 나의 지금 포지션 진입이 좀 잘못됐을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해서 손절을 해야 하는데 그 손절은 전 저점이라고 보시면 돼요. 시그널 뜬 캔들 전에 최근에 보이는 가장 좀 저점이라고 보시면 되는데 지금 RSI 여기 롱 보이시죠? 요 롱이 보이는데 여기에서 최근에 이렇게 조금 쭉 쏜 저점, 요 저점을 손절 라인으로 정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여기에 진입을 했어. 근데 너무 고맙게 얘가 쭉 올라가 주면 내가 익절로 쉽게 나올 텐데 그렇지 않고 얘가 막 속색이다가 밑으로 확 흘러내려. 그러면 하염없이 요즘에 너무 쇼장이죠. 그랬을 때 지금 물리신 분들 계실 거예요. 근데 이렇게 손절 라인을 정해 놓으시고 손절을 하시고 다시 저점에서 들어가시게 되면 다시 시드 복구하고 수익으로 전환할 수 있는데 손절 라인 정해놓지 않고 쭉쭉쭉쭉 빠지는데 두시게 되면 정말 하염없이 10%, 20%, 30% 마이너스 보실 수가 있어요. 그래서 손절은 꼭 정해놓으라고 말씀을 드리는데 그 부분이 이렇게 전에 가장 좀 크게 보이는 저점을 여기에다가 나는 여기를 찍고 얘가 또 뚫고 내려가면 일단은 나는 여기에서 포지션 정리를 하고 그리고 나서 다음 시그널을 좀 봐야 되겠다라고 생각을 하셔야 돼요. 그래서 시그널 뜬 캔들 전에 최근에 보이는 가장 저점, 고기를 손절 라인으로 정하세요라고 말씀을 드릴게요. 그래서 여기를 꼭 손절 라인으로 정하셔서 안전한 거래를 꼭 하셔야 된다라고 말씀을 드리도록 할게요. 그리고 그 다음에 여기서도 보시면 양봉이 이렇게 떴어요. RSI 롱 떴죠. 그럼 아까 뭐라고 했죠? 요 양봉 하나, 둘, 세 개 떴죠. 양봉이 하나, 둘, 세 개 떴으면 요 양봉의 절반 값에 이렇게 걸어 놓는 거예요. 나는 여기에서 이렇게 진입했는데, 이렇게 따라가시면 반절이 여기에서 안 걸렸어요. 그래서 여기 반절이 여기에서 걸리게 되거든요. 음봉에 이렇게 내가 여기서 진입해야지라고 했을 때, 이 음봉에 아마 진입이 됐을 거예요. 그랬을 때, 얘가 바로 이렇게 슉 올라가면은 빨간불 안 보고 너무 좋았겠지만, 내가 반절에 걸어놓은 그 금액을
탁 걸고 아래로 조금 더 내려가요. 그랬을 때 마이너스 1%, 뭐 2% 이렇게 날 수가 있어요. 그랬을 때 얘가 이렇게 마이너스 나다가 다시 양봉으로 전환하면서 수익 구간이 됐을 땐 익절이 쉽게 돼서 나오셨을 텐데 만약에 얘가 여기서 내 거를 걸고 내 거를 탁 사주고 밑으로 그대로 그냥 막 빠져버려. 이렇게 빠졌을 때는 이제는 조금 숏진입, 그러니까 이제는 음봉이 마구마구 뜨면서 지금부터는 약간 숏장이 되게 수도 있다라는 생각에 의해서 그럼 나는 손절을 해야 돼. 그럼 어디라고 말씀드렸죠? 아까 바로 롱 시그널 떴던 그 직전에 최근에 보이는 저점 EI 여기가 손절 라인이 되는 거예요. 여기에다가 요 끝에 요 끝 부분에다가 나는 손절하겠다라고 손절을 걸어 놓으셔야 된다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꼭 손절은 생각하시고 진입을 하셔야 되고 요런 부분은 그럼 손절이 어디요? 전 저점. 전에 생겼던 저점. 가장 큰 저점, 고기를 손절 라인으로 정하시면 된다라고 말씀을 드릴게요. 그래서 내가 진입한 부분에 대해서 여기까지 내려왔을 때 손절을 하시고 그리고 나서 얘가 더 저점으로 내려가면 관망을 하셨다가 그리고 나서 시그널이 다시 바뀌고 얘가 추세가 바뀌는 걸 보시고 다시 롱 진입을 하셔야 된다라고 말씀을 드릴게요. 근데 지금 이 예시에서는 제가 말씀드린 대로 반절값에 걸어놨더니 조금은 마이너스를 보다가 수익 구간으로 접어들면서 수익으로 마무리될 수 있었다라고 말씀을 드릴게요. 그래서 손절은 이렇게 하시는 게 좋습니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오늘 이 PPT는 종종 이렇게 올려드려요. 그래서 요거는 지금 익숙하신 분들은 빨리 넘어가셔도 되고 그리고 그렇지 않고 완전 초보이신 분들은 거의 좀 공식처럼 좀 외우셨으면 좋겠다라고 말씀을 드릴게요. 그래서 이런 부분이 있고 그리고 잠시만요. 네. 그리고 나서 저희가 캔들 시그널이 여러 가지가 있는 것 같지만 프리미엄 차트를 보게 되면 시그널이 뭐 이것저것 되게 많은 것 같아요. 그렇지만 시그널 같은 경우에 RSI 시그널 같은 경우에는 지금 이 오른편 보시면 이 아래쪽에 떠 있는 게 RSI 시그널이야. RSI 시그널 위쪽 캔들에 L2, 뭐 S1, S2, L1, L2 이렇게 캔들에 떠 있는 건 캔들 시그널 아래쪽에 우물처럼 막 흘러갈 때 뜨는 아래쪽에 SL 뜨는 RSI 시그널 이렇게 두 가지 시그널이 있거든요. 그래서 그 두 가지 시그널을 조합해서 저희가 타점을 잡고 수익을 보는 건데 그 시그널이 RSI 시그널 같은 경우에는 롱, 그 다음에 숏, L과 S만 있어요. RSI 시그널은 롱, 숏 두 가지만 있다라고 보시면 되고 캔들 시그널 같은 경우에는 LB에서 L3까지 L1, 2, 3 그 다음에 반대 시그널이죠. S 시그널은 하락을 나타내는 SB, S1, 2, 3 이렇게 총 두 가지의 시그널이 있고 그 안에는 LB, L1, 2, 3 뭐 네 가지 이렇게 시그널이 있다라고 보시면 돼요. 그랬을 때 L은 상승, S는 하락을 나타낸다라고 보시면 되고 그리고 RSI가 롱일 때는 어느 일정 구간 동안 조금은 상승할 거예요 라고 말해주는 거예요. 그리고 RSI가 S면 어느 구간 동안은 조금은 하락할 수 있습니다 라고 예측을 해주는 거예요. 그랬을 때 이 RSI 시그널 롱과 캔들 시그널 L1, 2, 3 내지는 S1, 2, 3를 조합을 해서 진입을 하는 부분이다라고 보시면 되고 그 부분은 뒤에서 이제 설명을 드리면 저희가 항상 비트와 그 다음에 내가 매수하려는 코인, 두 코인을 꼭 같이 이렇게 대조해서 들어가셔야 되거든요. 그랬을 때 비트의 시그널이 무엇인지, 비트가 롱인지, 숏인지, 비트가 추세가 상방 추세인지, 하방 추세인지, 하락 추세인지 이런 것들을 좀 지켜보고 들어가셔야 되는데 그런 부분 중에 비트가 롱인지 숏인지 그리고 내가 매수하려는 코인이 롱인지 숏인지 요거를 꼭 보셔야 되고 비트가 만약에 롱이야. 그럼 내가 매수하려던 코인도 롱인 코인을 들어가시는 게 좋고 나는 리플만 거래해. 그랬을 때 리플에 롱 시그널일 때 들어가시는 게 좀 좋다. 기본적으로 이게 좀 매뉴얼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좀 정석적인 매뉴얼이라고 보시면 되고
이걸 좀 숙지하고 있는 게 조금 좋겠다라고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비트가 롱인지, 그 다음에 캔들 시그널이 L1, 2, 3 중에 뭔지, S1, 2, 3 중에 무엇인지 비트의 시그널 보시고 시그널도 봤는데 그 다음 봐야 될 건 또 뭐냐면 고야 라인이에요. 고야 라인은 그 저희가 프리미엄 차트 딱 들어갔을 때 핑크 선을 나타내는데 고야 라인 위쪽에 캔들이 위치를 하는지 고야 라인 아래쪽에 캔들이 위치하는지 이게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항상 진입할 때는 RSI 시그널 그리고 캔들 시그널은 뭐지? 고야 라인 위에 있나 아래쪽에 위치하나 이렇게 보셔야 된다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그리고 나서 또 참고해야 될 게 뭐 보조 지표로는 이동평균선, 그 다음에 뭐 지지와 저항선 이렇게 봐야 되는데 오늘은 조금 더 간단하게만 설명을 드릴게요. 그래서 이렇게 고야 라인 위에 있니 아래에 있니 이런 것들을 봐야 되고 그럼 내가 매수하려는 코인이 롱인지 숏인지 비트랑 같이 롱 시그널 중인지 S 시그널 중인지 캔들 시그널은 무엇인지 그 다음에 고야 라인 위쪽에 있는지 아래쪽에 있는지 이걸 좀 지켜보셔야 돼요. 그러면 고야 라인 위, 고야 라인 아래가 어떤 부분이 있는지 좀 보여드릴게요. 고야 라인이 이렇게 지금 핑크선 오른편에 제가 마우스 이렇게 흔들고 있거든요. 이 오른편에 고야 라인이에요. 이 부분이 고야 라인이 이렇게 있는데 고야 라인 위쪽에 캔들이 위치한다는 건 상승의 여력이 좀 있다. 조금은 상승 추세다라고 보시면 되고 그렇기 때문에 현물로 진입하는데 이롭다라고 보시면 되고 그리고 고야 라인 아래쪽으로 이렇게 고야 라인 아래쪽으로 캔들이 위치하고 있다. 그럼 이거는 좀 숏, 그리고 하락, 그리고 좀 하락 추세인 게 더 강하다라고 보시면 돼요. 그랬을 때 캔들이 고야 라인 아래에 위치하는데 막 굳이 내가 지금 막 롱 진입할 거야, 내지는 현물 진입할 거야 이렇게 하시는 거는 아니고 고야 라인 아래쪽에 캔들이 위치했을 때는 조금 하락 추세구나, 하락장이구나라고 생각을 하시고 거기에 맞게 좀 대응을 하셔야 되는데 그런 부분이 어떻게 되냐면 만약에 캔들 시그널이 L2가 유지 중이에요. 여기 L2 보이시죠? 오른편에 L2가 이렇게 유지 중인데 RSI 롱이 떴어요. L2가 유지 중인데 RSI가 롱이 떴어. 그랬을 경우에는 어떻게 캔들이 좀 진행이 되냐면 RSI도 롱, 그 다음에 캔들 시그널도 L2, 이거는 굉장히 상승의 그 시그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부터 상승할 거야 라고 보시고, 그랬을 때 지금 여기에서만 가지고 본다면 아까 제가 뭐라 그랬죠? RSI가 롱 떴는데 양봉이 이렇게 뚜두둑 떠 있어. 양봉이 떠 있어요. 그러면 이 양봉의 어, 절반 정도의 그다음 가격 지정에서 들어가시면 이 부분에서 수익이 된다, 수익 구간이다라고 보시면 되는 거예요. 그랬을 때 RSI 롱, 캔들 시그널 롱 2 이럴 때는 상승. 그래서 이 상승 캔들이 막 진행을 하는데 올라갔다가 캔들 같은 경우에는 차트 같은 경우에는 올라간 게 있으면 내려오게 되고 내려오게 되면 올라가게 되고 올라가는 거랑 내려가는 거랑 반복한다라고 보시면 돼요. 그랬을 때 얘가 막 올라가다가 조금 뭔가 하락을 좀 맞이해. 그랬을 때 고야 라인을 좀 지지받는다라고 보시면 돼요. 고야 라인 밑으로 RSI가 롱일 때는 잘 안 내려온다라고 보시면 되고 이렇게 고야 라인 아래쪽으로 내려오려면 적어도 RSI S가 떠야 돼. 떠야지 이렇게 고야 라인 밑으로 내려올 수 있다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그거를 좀 조합해서 보면 이렇게 L2, L3 중에 RSI 롱이 떴어. 그러면 상승, 고야 라인을 지지받아서 고야 라인을 뚫고 잘 못 내려온다라고 보시면 되고 그 중에 L2랑 L3가 유지 중인데 RSI가 S로 바뀌었어요. 그러면은 조금 조정받는 구간인 거예요. 그래서 조정을 어떻게 받냐면 볼린저 밴드의 하단을 좀 지지를 받는다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이렇게 RSI S가 뜸으로써 고야 라인 밑으로 살짝 캔들이 위치를 하면서 볼린저 밴드 하단을 좀 이렇게 타고 내려온다라고 보시면 돼요. 그러다가 다시 RSI가 만약에 롱으로 바뀐다. 그러면 고야 라인 위쪽을 또 뚫고 올라가려고 한다라고 보시면 되고 이게 모든 차트가 이렇게 진행된다라기보다 확률적으로 이렇게 흘러가는 게 많습니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는 거예요. 그리고 S2가 유지 중이야. 이건 반대로 생각하면 돼요.
이렇게 S2가 유지 중이에요. 옆쪽에 차트 보시면 S2가 이렇게 유지 중이야. 유지 중인데 RSI도 S야. 그러면은 굉장히 하락. RSI S와 S2가 만났다. 아, 이거는 엄청난 하락이다라고 생각을 하시고, 롱 포지션을 가지고 있다던가 현물을 가지고 있으시면 포지션 정리를 추천을 드릴게요. 포지션 정리 안 하시면 하염없이 내려갈 수도 있고, 운이 좋아서 S2가 떴지만, 운이 좋아서 내가 별로 손실을 보지 않고 나왔어. 근데 그거는 운이 좋았던 거예요. 그래서 그런 한 번에, 한 번 그런 운을 맞이하셨다고 계속 그렇게 트레이딩을 하기보다는 S2, RSI S일 경우에는 포지션을 정리하셔라. 그럼 정리는 아까 말씀드린 뭐 손절 라인은 이렇게 정해 놓으시는 방법, 아까 손절 라인 그렇게 정해서 기본적으로 S2나 S에는 롱이나 환물을 포지션을 가지고 있지 않는 걸 추천을 드릴게요. 그랬을 때 S2 유지 중인데 RSI S야. 그럼 굉장히 하락이에요. 근데 얘는 하락을 막 쭉 하다가 다시 조금 다시 좀 올라가게 되면 얘는 고야 라인 뚫고 막 올라갈 수 있는 게 아니라 RSI가 S이기 때문에 고야 라인을 뚫기가 힘들어요. 그래서 고야 라인을 저항받아서 또 내려오고 저항받아서 내려온다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고야 라인이 저항선이 된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고 RSI 아니, 캔들 시그널 S2 캔들 시그널 S3 유지 중에 RSI가 롱이 떴어요. 그러면 얘가 무조건 막 상승해라고 해석을 하기보다는 얘가 조정을 좀 받는다. 조정을 받아서 고야 라인 쪽 뚫고 살짝은 뚫고 볼린저 밴드 상단을 좀 저항받아서 RSI가 롱일 땐 볼린저 밴드 상단을 저항받는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그러면 지금 초보이신 분들은 지지랑 저항이 조금 헷갈리실 수가 있는데 지지는 더 내려가지 않게 지지해 주는 거예요. 여기까지 멈춰줘, 여기 이상 내려가지 마, 라고 해서 여기 지지를 받는다 해서 아랫선을 지지라고 하고, 그리고 저항선이라는 거는 이 저항선, 요 부분, 저항이라는 거는 가격이 너무 상승하고 싶은데 막 상승하지 못하게 좀 저항을 받는다라고 말을 해요. 그래서 요런 윗선 같은 경우에는 저항선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이렇게, RSI가 롱인지, RSI가 숏인지 요거에 따라서 지지랑 저항을 어떻게 받는지 이런 부분을 설명을 드렸고 지금 이 설명이 지지랑 저항이라는 단어도 나오고 볼린저 밴드라는 단어도 나오고 막 이렇게 해서 조금은 헷갈리실 수 있어요. 그래서 제가 오늘도 녹화를 하는데 이런 녹화본을 여러 번 한 번 듣고 다른 것도 듣고 다른 것도 듣고 저는 이렇기보다는 내가 오늘 중강의가 조금 이해가 안 됐어라고 하셨을 때는 그 같은 중강의를 여러 번 좀 들어보시는 거. 그다음에 오전에 브리핑 주시잖아요. 오전에 브리핑이 좀 이해가 안 가. 여러 번 이해될 때까지 읽어보시는 거 추천을 드릴게요. 그래서 저도 초보일 때 한 중강 내지는 지금 유튜브 뭐 문소영 아연님이나 김경은 아연님 뭐 이런 그 강사님들 강의를 한 강의를 두 번 정도는 기본적으로 들었다라고 보시면 돼요. 한 번에 저도 이해가 안 되더라고요. 아, 뭐라고? 이게 뭐라고 해서 또, 유튜브 보던 거 잠깐 스탑해놓고, 다시 듣고, 스탑해놓고, 다시 한번 듣고, 이렇게 할 정도로 여러 번 좀 저도 들었거든요. 그래서 여기 계신 분들 중에도, 조금 뭐, 듣는데 기억이 잘 안 나고, 뭐라고 했더라? 이런 부분들 다시 되돌리기 해서 이해가 될 때까지 좀 들으셨으면 좋겠어요. 그랬을 때, 되돌리기 하는, 다시 들어야지, 이런 부분들이 일주일 가고 이주일 가다 보면, 짧아져요. 다시 듣는 일이 거의 없어지는 순간까지 그렇게 한 강의를 여러 번 들으시면서 익숙해지셔야 된다라고 말씀을 드릴게요. 그래서 현재는 이런 것들이 좀 생소할 수 있지만 조금 여러 번 들어보셔라 라고 말씀을 드릴게요. 지금, 요 부분은 제가 요 부분을, 네, 이제, 요런 부분이 있습니다라고 설명을 드리고, 그리고 나서 이제 7거래 차트, 프리미엄 차트를 가지고 조금 설명을 드릴게요. 어, 이게, 잠시만요. 이게 작은 화면에서만 이렇게 뜨네요. 제가 큰 화면으로 보여드리고 싶은데, 작은 화면에서만 왜 이게 보이는지 모르겠네요. 잠시만요. 아, 이게 뭐가 지정이 됐네요. 제가 다 띄워놓고 해볼게요. 네. 제가 이거를 일주일 매매 일지라고 보시면 돼요. 일단은 제가 이렇게 지금
자료를 만든 이유가 지금 초보이신 분들이 예를 들면은 여러 가지 종목들을 거래를 하시다 보면 위험도가 노출이 돼요. 예를 들면 내가 종목 선택을 도지를 했다가 솔라나를 했다가 그다음에 이더를 했다가 막 매일매일 달라지고 매일매일 그 타점을 잡아야 되고 그러다 보면 위험도 약간 그런 부분에 노출이 되면서 타점을 잡는 거에 조금 더 시간이, 오랜 시간 더 공부를 하셔야 되는 부분들이 있더라고요. 제가 파트너님들 이렇게 강의를 해드리면서 느낀 게, 아, 종목을 자꾸 선택하는 데 있어서 에너지를 쓰기보다는 한 종목을 좀 꾸준히 저희 리플 모으기도 해보고 만약에 한 종목을 좀 꾸준히 모아가세요라는 부분도 있잖아요. 그렇듯이 거래를 한 종목만 하셔도 분명히 수익이 괜찮거든요. 근데 사람 심리가 수익을 더 많이 보고 싶어서 이 종목 들어갔다, 저 종목 들어갔다, 오늘은 뭐 들어갈까, 내일은 뭐 들어갈까, 이러다 보니까 이러지도 못하고 저러지도 못하고 이 타이밍 놓치고 저 타이밍 놓치고 그래서 결국은 수익도 못 보고 이런 경우가 너무 많아요. 그래서 저는 지금 최근에 많이 더 추천을 하는 방식 중에 하나가 한 종목만 좀 하시면 어떤가. 한 종목이 저는 지루해요. 사실 저도 해봤거든요. 저도 작년에서 올 초까지 한 종목만 막 파는 것도 해보고 여러 가지를 해봤는데 이게 굉장히 지구력이 필요해요. 그래서 되게 좀 집중도를 높여서 하나에만 좀 파야 되는 부분들도 없지 않아 있어요. 지루할 수 있어요. 근데 왜냐면 여러 종목을 막 하다 보면 굉장히 재밌을 수 있는데 이 아이만 본다라고 한다라면 그게 굉장히 지루할 수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이 있지만 초보이신 분들 같은 경우에는 현물 기준 한 두세 종목만 가지고 하셨으면 좋겠어요. 그래도 수익이 충분히 난다라고 보여드리고 싶어서 제가 이렇게 지금 자료를 만들었는데 지금 보시면 제가 일주일 매매예요. 일주일 매매 일지인데 지금 제가 이런 자료를 몇 번을 만들어 봤지만 이렇게 한 달 자료도 만들어 봤었거든요. 근데 한 달을 자료를 하더라도 일주일 자료랑 그렇게 많이 다르지 않더라고요. 그랬을 때 지금 일주일 자료를 가지고 한번 설명을 드릴게요. 지금 RSI가 여기 파란 부분 보이시죠? 어, 추천을 드릴게요. 리플, 일단 기본적으로 이 리플, 저도 리플을 굉장히 좋아했던 편은 아니어서 이렇게 추천드리기까지 저도 시간이 좀 많이 걸렸던 것 같아요. 이 리플이라는 아이를 가지고 해야겠다라고 마음을 먹기까지 저 역시도 분명히 시간이 좀 걸렸어요. 그래서, 그럼에도, 그래도 얘가 좀 수익 내기가 수월하다라고 생각이 들어서 추천을 드리면, 일단은 리플 가지고 내가 오늘부터 거래를 했어라고 예상을 예측을 했을 때, 그냥 예측을 했을 때 어느 정도 거래를 할 수 있는지, 현물은 몇 번, 선물은 몇 번, 이렇게 좀 정리를 해봤어요. 그랬을 때 진입하는 방법 다시 한번 설명을 드릴게요. 여기 RSI 롱이 떴어요. 이렇게 롱이 떴고, 들어가려고 보니까 L2도 떴어, LB도 떴어. 그러면은 지금 이렇게 진행된 거니까 여기서 올라탔으면 이렇게나 수익 받겠다라고 편하게 얘기할 수 있지만 저희가 들어갔을 때는 이미 이렇게 양봉이 여러 번 떴어요. 그랬을 때 여기에서 막 올라탄다는 게 쉬운 결정은 아니에요. 그리고 이렇게 올라타면 사실 안 되는 거고요. 그래서 내가 롱 떴어. 알람 다 받고 계시죠? 그래서 RSI가, 알람 같은 경우에는, 저는 여러 가지 알람 하라고 말씀드리고 싶지 않고, 지금 종목도 제가 한 종목, 두 종목, 세 종목만 하라고 말씀드리잖아요. 그랬을 때, 딱 세 종목 정도만 알람을 해놓으시는 거예요. 그래서 RSI 알람이 롱, 숏, 요거, 세 종목 정도만 딱 받으시고, 리플이 RSI 롱 떴습니다. 알람이 왔어. 와가지고 들어갔더니 롱투도 떴고 LB도 떴어. 이거 알람이 오죠. 이것 또한. 그래서 들어가려고 보니까 지금 양봉이 이렇게 너무 많이 떴어요. 그랬는데 그때 그랬지? 양봉의 절반에 들어가라고 했어. 라고 했을 때 현재 여기 양봉의 절반 안 걸렸었을 수도 있어요. 안 걸렸으면 그거 내 거 아니니까 아까워 안 하셔도 되고 여기 양봉 여기 부분에 걸렸다라고 하면 사실 여기에서 여기까지는 뭐 4% 정도의 수익이에요. 근데 여기에 못 들어갔다라고 치고 여기에서 조정받는 구간에 RSI 롱이고 L2니까 나는 들어가 봐야겠다라고 생각을 해서 조정받는 이 조정 캔들 보이시죠? 이 조정 캔들에 내가 들어갔다라고 예측을 한다면 지금 요 정도가 요 양봉 캔들 하나가 2% 수익이거든요. 그랬을 때 우리 초보이신 분들은 지금 제가 1% 수익, 2.3% 수익 뭐 이렇게 내긴 했는데 초보이신 분들은 그냥 1%.
1.5%의 예약 매도 걸라고 말씀드렸죠. 그래서 1% 정도의 1.5% 정도의 그냥 예약 매도 걸어 놓으시면 이쪽으로 나올 수 있으니까 여기에서도 들어갔어. 그러면은 여기 1.5% 정도 됐을 때 입절로 나오셨겠죠. 그럼 입절 나왔다. 수익 받네. 그럼 일단 포지션 정리가 된 상태예요. 그랬을 때 저는 어, 현물만 해요. 업비트 빗썸에서 저는 현물만 하고 있습니다라고 하신 분들은 이 파란색만 보시면 돼요. 이거는 롱진입, 현물 진입만 수익을 냈던 부분을 자료로 지금 만들어 놓은 거고, 지금 현재 이 빨간색 이 부분은 핑크색 그리고 박스, 이 파란색 박스 같은 경우는 현물, 핑크색 박스는 선물이라고 보시면 돼요. 선물로 쇼 진입했다라고 보시면 되는데, 지금 이렇게 RSI가 롱이 떠서 여기에서 일단 2% 수익, 그리고 나서 조금 조정받는 것 같아서 지켜보다가 RSI S 또 RSI S 떴어 라고 알람이 떴어요. 그러면 지금 쭉 올라가다 보면 이 구간이에요. 이 구간에서 RSI S가 뜬 거예요. 그러면 이 음봉이 팍 뜬 부분에서 이 끄트머리에 들어가면 안 된다고 말씀드렸죠. 음봉은 반대로 밑으로 푹 쐈기 때문에 음봉 요 부분의 절반에다가 내가 걸어놨어. 그럼 몸통의 절반일까요? 꼬리의 절반일까요? 이렇게 또 물어보시는 분들 계세요. 여기 요 캔들 요 잘 보이시죠? 핸드폰으로 보시는 분들은 조금 잘 안 보이실 수도 있는데 요 음봉 보이시죠? 쭉 쏘긴 쌌어요. 근데 저는 그냥 만약에 꼬리가 너무 길면 이 몸통에 들어가세요라고 말씀드리거든요. 내지는 요 몸통에도 들어가고 그다음에 이 빔손 요 꼬리의 절반, 꼬리의 끝, 분할 매수 이렇게 여러 번 들어가시면 돼요. 그랬을 때 요 음봉의 절반 정도에 내가 들어갔다라고 하면 요 부분이 숏으로 1% 수익이 났다라고 보시면 돼요. 근데 저희가 선물하신 분들 레버리지 1 안 쓰시죠. 기본적으로 레버리지 보통은 2 정도 쓰시는 걸로 알고 있어요. 그랬을 때 현물 기준 1% 수익이에요. 레버리지 1승 기준으로 1% 수익. 근데 레버리지를 만약에 1을 쓰셨다. 그럼 2% 수익을 여기에서 또 내셨다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숏으로 1% 수익을 냈고 포지션 정리를 했어요. 하고 또 기다리다가 알람이 또 롱 떴어 하고 빵빵 뭐 이렇게 막 알람이 떴어요. 롱 떴대. 그러면 또 롱 진입을 해요. 이렇게 쭉 따라가시다 보면 양봉이 이렇게 떴거든요. 양봉이 이렇게 떠서 나는 양봉 2개 합친 절반에 들어갈 거야 라고 했을 때 아주 넉넉하게 제가 지금 잡은 거예요. 타이트하게 이 수익률을 잡은 게 아니라 넉넉하게 진입한 걸 예시로 보여드리는 거예요. RSI 롱 떴죠. 롱 떴고 이 양봉 캔들의 절반에다가 저는 가격 지정을 했고 이 절반에 걸렸고 그리고 나서 1%, 1.5% 수익 구간 예약 매도. 그래서 여기에서도 1.5% 수익, 1.5% 수익이 났어요. 그리고 나서 포지션이 정리된 상태. 그러면 또 지켜봐요. 현물로 들어가시는 분들 숏 진입 안 하고 지켜보시면 RSI 숏은 지켜보시는 거고 보시고 그럼 쭉 현물 거래하신 분들은 쉬시게 되죠. 이렇게 쉬셨다라고 보시면 되고 또 선물 거래하신 분들은 다시 RSI S야 하고 알람이 또 떴어요. RSI S입니다 라고 떴으면 이 구간에서 다시 여기 S1 그 다음에 RSI S 반절값에다가 만약에 지정을 했어. 그럼 여기서 들어가서 여기에 매도 이게 2.3%거든요. 근데 2.3%지만 1.5% 정도의 예약 매도 걸어서 나오시면 된다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그랬을 때 여기에서도 익절을 하셨다라고 보시면 돼요. 여기에서도 익절. 그래서 수익 보고 나왔다라고 보시면 돼요. 그리고 나서 또 알람이 떠요. 근데 지금 제가 또 말씀드리는 게 지금 제가 알람이 롱 떴어요, 숏 떴어요. 바빠요, 안 바빠요? 좀 바쁘거든요. 이 한 종목만 가지고 거래를 하는 것도 이렇게 바빠요. 이렇게 바쁜데 여러 종목을 하려고 하면 얼마나 바쁘고 그리고 정신이 없겠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렇게 저렇게 수익 낼 수 있는 구간들을 놓치는 경우가 많아요. 그렇기 때문에 초보이신 분들은 기본적으로 리플 하나 가지고만 저는 하시라고 좀 말씀을 드려볼게요. 그래서 리플 하나 롱 떴어, 숏 떠서 지금 들어가는 거 지금 숨차죠. 제가 말하는 것도 이렇게 지금 다시 숏 떠서 수익 냈어요. 수익 내고 나왔거든요. 근데 RSI 롱으로 또 알람이 떠요. RSI 롱이야. 알람이 빵빵 떴어요. 요 구간에서 RSI 롱 떠가지고 이 구간은 제가 조금 또 설명을 드리고 싶은데 RSI 롱 떠서 들어가려고 보니까 이미 양봉이 뚝뚝 떠 있고 내가 반절에 들어가야지라고 했을 때
반절에 들어가야지라고 했을 때 여기에서 설명을 드릴게요. 내가 여기 반절값에 만약에 걸었어. 그럼 아까 보여드린 예시처럼 이게 걸렸거든요. 걸렸는데 내 거 잡고 얘가 밑으로 쭉 빠져버렸어요. 쭉 빠졌을 때 쭉 빠지고 RSI가 S로 바뀌었고 캔들 시그널은 여전히 S1 유지 중이에요. 그랬을 때 굉장히 위험도가 있어 보이죠. 그랬을 때 제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여기에서 만약에 초보이신 분들이 들어갔어. 그러면 그냥 하염없이 마이너스를 보시는 게 아니라 여기에서 만약에 들어가셨으면 어, 그 손절가가 어디가 되죠? 손절은 요 부분. 여기 바로 직전에 있던 저점, 요 음봉이 있던 여기를 손절로 정하셔서 여기에서 손절을 하셨어야 돼요. 여기에서 만약에 현물을 진입하셨다. 그러면 여기에서 손절을 하셨어야 된다라고 설명을 드리고, 현물로 하시는 분들 같은 경우에는 여기 S1 유지 중이기 때문에 사실 여기서 들어가지 않는 게 맞았어요. 근데 초보이시기 때문에 이거 못 보고 만약에 들어갔으면 여기에서 내 거 사지면서 밑으로 빠졌기 때문에 여기에서 손절을 하셨어야 한다라고 설명을 먼저 드리고 넘어갈게요. 그리고 나서 이렇게 진행하고 있는데 RSI 또 S로 바뀐 거예요. 한두 시간 뒤에 롱이었는데 또 S래. 그래서 S가 떴다 그래서 우리 선물하시는 분들은 또 S가 떴대. 또 들어가요. 그래서 딱 들어가니까 음봉이 이렇게 떴고 음봉에 반절에 걸어놨더니 지금 다 제가 반절에다가 이렇게 걸어놓은 수익률을 나타낸 거거든요. 반절에 걸어놨고 밑으로 쭉 빠지면서 1% 수익이 나서 또 선물로 1% 수익을 냈다, 익절을 했다라고 보시면 돼요. 그리고 나서 RSI에 또 롱이 뜬 거예요. 롱이 떴어. S1이면 안 들어가셔도 되지만 나는 손이 근질었고 제가 들어간다라고 말씀을 드렸죠. 들어간 걸 예시로 들게 되면 여기에 반절값에 들어갔고 S로 바뀌어서 팔려고 보니까 바로 또 롱으로 바뀐 거예요. 그래서 다행히 이 구간은 또 그래도 그나마도 1%, 1.5% 수익을 보고 나왔다라고 보시면 돼요. 이렇게 보게 되고 그리고 나서 이 롱진입했던 부분 여기서 수익 구간이 됐던 거고 그리고 나서 갑자기 무슨 일이 있었는지 여기 밑으로 완전히 많이 쐈죠. 쏘고 나서 S가 뜬 것 같아요. 그랬을 때 이렇게 S가 이렇게 팍 떴을 때 이때 뭐 못 들어가죠. 근데 참고로 저는 이런 부분 조금 설명을 드리면 제가 이제 자고 있는데 내지는 제가 이렇게 어쩌다 이렇게 딱 봤는데 밑으로 이게 이렇게 확 쐈어. 막 밑으로 빔을 쐈어요. 그러면은 저는 사실 현물로 그냥 막 진입해요. 이런 구간. 그냥 밑으로 팍 쏜 구간을 보시는 경우가 분명히 있으실 거예요. 그리고 밑으로 쏘는 순간 막 알람이 마구 울릴 거예요. 숏 떴다고. 그랬을 때 만약에 우연히 내가 밑으로 팍 쏘는 순간에 보시면 이렇게 쏴서 말려 올라가는 구간에 보시게 될 거예요. 이건 1시간 캔들이거든요. 근데 15분 캔들로 설명을 드리면 예를 들어 얘가 팍 쐈다가 15분 캔들이 쭉쭉쭉 말려 올라가는 구간을 보시게 될 거예요. 그런 구간을 보시게 되면 저는 그냥 현물 같은 경우에는 저는 그냥 사요. 사서 바로 1% 정도 수익이 나면 그냥 바로 팔아요. 그래서 빔을 쐈을 때는 내가 우연히 봤다. 그럼 사실은 추천을 드리진 않지만 저는 이런 구간은 보게 되면 그냥 바로 사고 가지고 있지 않아요. 가지고 있으면은 얘가 어떤 지금 시그널이 될지 몰라서 가지고 있지 않고 저는 샀다가 바로 1% 수익이 나는 것 같으면 바로 매도한다라고 보시면 되고 그거는 그냥 팁으로 말씀을 드리는 거고, 그리고 이렇게 지켜보시다가 RSI S 팍 떴고, 그래서 나는 그냥 얘 반절에다가 걸어놔야겠어. 숏을 걸어놔야겠어. 뭐, 내지는 고야라인 근처에다가 걸어놔야겠어. 라고 했을 때, 나온 수익이 1.5% 수익. 이게 지금 다 만들어 놓은 차트에서 이렇게 설명을 하시겠죠라고 하실 수도 있어요. 근데 제가 이렇게 설명하는 이유는 제가 이 캔들을 다 조작해 놓은 건 아니잖아요. 예를 들면. 그랬을 때 지금 이렇게 거래가 가능하다라고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부터 이렇게 거래하셔도 충분히 수익이 난다라는 걸 보여드리는 거거든요. 그랬을 때 이렇게 지금 진행이 현물 기준 1% 수익 RSI 롱 떴을 때 이렇게 L2가 떴어. 그럼 반절에 들어가서 또 수익 그 다음에 또 흘러 가다가 여기에 들어가시는 분들도 있어요. 저 같은 경우는 여기서 1% 수익이 났어. 그럼 고야 라인을 맞으러 얘가 내려와요. 이렇게 고야 라인을 맞았어. 근데 아직도 RSI 롱 중이야. 그럼 전 여기서 그냥 매수하거든요. 매수하고 또 1% 수익이 나면 또
수익으로 나와요. 근데 이런 부분은 지금 넣지도 않은 거예요. 넣지 않은 거. 그랬을 때 요렇게 얘가 다시 RSI S로 또 알람이 떴어. 그러면 쇼진입. 요렇게 반복하신다라고 보시면 되고, 저는 현물만 해요 라고 하시는 분들 RSI가 롱이에요. 요렇게 RSI가 롱이고 L2가 떴어요. 그럼 L2가 이렇게 떴어요. 그래서 아까 말씀해드린 것처럼 캔들의 반절에 들어가서 나는 1%의 수익을 보고 나왔어 라고 했어요. 나왔는데 아직도 RSI가 롱 중이야. 이렇게 롱 중이에요. 그리고 캔들 시간도 롱2가 유지 중이야. 그때 얘가 올라갔다가 고야 라인을 만나러 이렇게 내려와요. 그러면 요 구간에서 다시 매수하시면 돼요. 고야 라인 근처에서. 고야 라인에서 뚝 떨어진 요런 구간에서 매수하시는 건 절대 안 되고, 얘가 고야 라인을 만나러 왔어. 그러면 요 구간에서 매수하셔서 고야 라인이랑 떨어진 요 구간에 1% 수익 나면 그냥 매도. 이렇게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RSI가 롱 L2 같은 경우에는 고야 라인을 이렇게 지지를 받는다. 고야 라인 위에서 이렇게 올라갔다가 고야 라인을 맞으면 사서 멀어지면 팔고, 고야 라인 만나면 사서 고야 라인 멀어지면 팔고, 요거를 반복하시다가 S2가 떴다. 이러면 그때는 다시 추세가 바뀐 거니까 현물 하시는 분들은 관망하시는 거예요. 관망하시고 그다음에 선물하시는 분들은 숏진입한다. 라고 보시면 되고, 요거를 좀 정리를 해서 보여드리면 일주일 매매예요. 일주일 매매일 때 현물은 총 4번의 거래를 하게 됐고요. 총 4번의 거래를 하게 되는 거고, 총 4번의 거래를 하고 선물의 경우에는 선물은 총 5번. 하나, 둘, 셋, 넷, 5번. 되게 무리하게 잡은 게 아니에요. 되게 무리해서 잡지 않았고, 최저점과 최고점을 잡아드린 게 아니에요.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제가 이거를 자로 다 수익률을 계산해서 지금 이거를 제 맘대로 1%, 제 맘대로 1.5% 수익을 이렇게 해놓은 게 아니라 바이낸스 차트에서 제가 실제로 자로 이렇게 여기 다 쟀거든요. 1.7 뭐 이런 부분은 1.5로 제가 책정을 한 거고 1.2 이런 거는 1.1%로 이렇게 제가 그냥 간단하게 메모를 해놓은 건데 이렇게 거래를 했을 때 선물 같은 경우에 5번을 거래를 하게 되는 거고 그 거래 수익률이 7.3%다. 그거는 레버리지 1을 기준이에요. 그랬을 때 기본적으로 레버리지 있으실 거예요. 선물하신 분들. 그럼 거의 14%의 일주일 동안 14%의 수익을 보셨을 거고 현물 같은 경우에는 4번을 거래했고 지금 6% 정도. 네, 6%, 잠깐만요. 네, 6% 정도의 수익을 봤다라고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네, 그랬을 때 이 부분을 네, 이렇게 봤을 때 현물이랑 만약에 선물을 다 거래를 하신 분이다라고 했을 때 선물을 저는 다 거래해요. 그러면 9번의 거래를 했고 수익률은 13.3%의 수익이 났어요. 그리고 만약에 현물만 하신 분들은 6%라고 말씀을 드렸죠. 그런데 일주일 동안 6% 저는 별로 만족스럽지 않아요. 왜냐하면 시드가 총 100만 원이 있었고 100만 원을 다 들어간 게 아니잖아요. 저희가 현물 보유를 한 50% 현물 보유를 하라고 말씀을 드렸고 그랬을 때 50만 원만 가지고 거래를 했기 때문에 총 시드의 6%는 아니거든요. 그랬을 때 이 6%가 저는 별로 마음에 안 들어요. 그리고 너무 거래를 많이 안 하게 돼요. 이렇게 말씀하신 분들이 있어요. 그러면 이런 식으로 리플도 했지만 도지를 하셔도 되고 솔라나를 하셔도 되고 한 두세 종목만 꾸준히 그 종목만 하시는 걸 추천을 드리는 거예요. 그랬을 때 거래가 요 정도 거래 횟수가 나온다라고 제가 정리를 해드리는 거예요. 현물 하시는 분들이 그냥 어느 땐 들어가고 어느 땐 안 들어가고 이러다 보니까 현물 거래가 굉장히 횟수가 적게 느껴지실 수 있는데 절대 적지 않다라고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랬을 때 지금 도지 같은 경우에도 제가 지금 리플만 말씀드린 게 도지도 이렇게 만약에 이렇게 비슷하게 들어갔다라고 했을 때 현물은 요런 정도 선물은 6번 그 다음에 현물은 4번 정도의 거래를 하게 되고 수익률 같은 경우 16.5%의 수익률이 합쳐졌을 때 근데 현물만 거래해요 라고 했을 때는 지금 이 부분은 제가 일부러 메모를 해놨는데 횡보 구간은 제가 좀 추천하지 않아요 라고 하는데 횡보 구간에 들어갈 수 있다라고 말씀드렸잖아요. 우리 그 초보이신 분들은 만약에 현물로 들어가셨다 그러면 여기에서는 2% 마이너스 손실이 났을 수도 있어요. 제가 분명히 손절 라인 정해 놓으시라고 말씀을 드렸고 그 손절 라인에 걸려서 마이너스 2% 손절이 나셨을 수도 있겠더라고요. 그랬을 때 여기에서 만약에 마이너스 현물하신 분들 마이너스 손절을 했어. 그랬을 때 그 뒤에서 또 수익이 이렇게 났기 때문에 이 부분은
이렇게 차감이 됐고, 만약에 3% 수익, 3% 수익, 현물로 따지면 3%의 수익을 보시는 거고, 만약에 현물 다 하신 분들 같은 경우에는 16.5%의 수익을 보실 수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랬을 때 지금 두 가지 종목만 했을 때 수익률 나쁘지 않죠. 두 가지 종목을 가지고 이렇게 데이터를 냈을 때 수익률이 절대 나쁘지 않거든요. 근데 왜 저는 안 될까요? 라고 했을 때 어느 때는 들어가고 어느 때는 안 들어가시는 경우가 있어요. 근데 그 어느 때는 들어가고 어느 때는 안 들어가고 이런 타이밍들이 이런 숏 구간에 롱을 진입하신다던가 현물 진입하신다던가 이런 패턴들을 놓치고 가는 경우가 있어요. 그래서 여러 종목을 그냥 무지 막지로 하시는 게 아니라 그렇기 때문에 제가 한 종목과 두 종목, 한 두세 종목 정도만 알람 받으시고 꾸준히 그 종목 세 종목만 이렇게 파라고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랬을 때 절대 수익률이 나쁘지 않게 나온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 가지 종목을 가지고 이렇게 들어가고 저렇게 들어가고 아니 내가 들어갈 땐 자꾸 마이너스가 나니까 나는 그러면 반대로 해봐야겠어 하시는 분들도 있어요. RSI가 롱인데 난 지금부터 숏 진입할 거야. 그랬을 때 간혹 그게 또 맞아 떨어지니까 그렇네. 반대로 들어가니까 맞네라고 해서 또 반대로 막 수익을 내시다가 어느 순간 또 안 되시니까 그게 절대 될 수가 없죠. 아무래도. 그래서 마이너스를 또 보세요. 그래서 그러면 다시 롱에 또 다시 들어가 볼까 이렇게 헤맬 수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 종목들 이렇게 저렇게 마구잡이로 들어가는 게 아니라 한 종목만 가지고 이렇게 롱뜬 캔들의 절반가에 숏뜬 캔들의 절반가에 이렇게 들어가시면 적어도 이 정도의 수익은 보실 수 있다라고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이게 되게 높게 수익을 내드린 게 아니라 적어도 이 정도는 날 수 있습니다라고 제가 자료를 만든 거거든요. 그랬을 때 제가 이제 실차트에서 다시 한번 설명을 드려볼게요. 실차트에서 지금 잠시만요. 스타트에서도 이제, 근데 그게 저는 이렇게 설명을 들어도 적용이 잘 안 돼요라고 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그거는 아직 연습 매매가 많이 안 된 거거든요. 내가 이런 절반값에도 들어가고, 그 다음에 그냥 막 들어가 보기도 하고, 여러 가지 방법으로 보셔야, 여러 가지 방법으로 진입을 하셔야 나만의 진입 근거들이 나올 수가 있거든요. 근데 그렇게 안 하시고 진입 근거가 없이 그냥 잘 안 되니까 이번 주는 쭉 쉬어. 다음 주도 쭉 쉬어. 이렇게 뭔가 트레이딩을 계속 쉬시다 보면은 절대 늘 수가 없어요. 그래서 만약에 손실을 보셨다. 그래도 좀 꾸준히 연습 매매를 하시는 걸 추천을 드릴게요. 이제 실차트에서 제가 그러면은 설명을 드리면 아까 말씀드린 리플 가지고 한번 설명을 드려볼게요. 스코어 차트가 굉장히 붙어가고 있기 때문에 이렇다 저렇다 예측하기 사실 좀 어려운 상황이고 지금 얘는 붙어서 살짝은 상승 추세, 하락 추세, 상승 추세 뭐 이렇게 좀 흘러가고 있다라고 보면 되고 지금 현재 리플 같은 경우에는 보시면 RSI 어떻게 보이시나요? RSI 롱 아까 알람 받으셨겠죠? 롱이야 하고 알람 받으셨을 거예요. 그러면 RSI 롱이야라고 지금 알람을 받으셨고, 요 타이밍에 알람 받으셨을 거예요. 알람을 받으셨고, 지금 내가 봤을 땐 이미 이렇게 올라갔을 때예요. 그리고 그 다음 캔들에 들어갈지 말지 고민을 하셨을 수도 있고, 이 캔들의 반에 만약에 거셔서, 걸려서 지금 마이너스 보시는 분들도 있고, 그리고 내지는, S2 유지 중이기 때문에, S2 유지 중이기 때문에 사실 현물 진입 안 하셨을 분들이 더 많으실 거예요. 근데 지금 현재 L2 떴고, 고야 라인이 일직선상이에요. 고야라인이 일직선이라는 거는 횡보할 가능성이 또 있다라고 보시면 되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는 지금 거래를 안 하니까 너무너무 심심하고 그래라고 하시는 분들 RSI 롱이고 L2이기 때문에 이 캔들의 절반 값에 지정하고 들어가시고 1% 수익 나면 그냥 나오시면 되는 거라고 말씀드릴 수 있는 거예요. 그랬을 때 RSI 롱 지금 이 절반 값에 만약에 들어가셨다 내지는 종가 시작가에 만약에 들어갔다라고 하시면 지금 현재 거의 그 진입가에 그냥 똔똔이
중이신 것 같아요. 만약에 들어가신 분이 있다라고 하시면. 근데 L2니까 좀 포지션 유지하셔도 괜찮을 것 같고, 지금 나는 뭘 좀 하고 싶어라고 하시는 분들, 15분 캔들로 요거 보셔야 된다. 진입할 때는 내가 이렇게 봤는데, L2가 떴어. 나 지금 진입하고 싶어라고 생각할 때는 15분 캔들로, 여기 보이시죠? 오른편, 왼편, 여기 제가 마우스를 흔드는 요 부분, 캔들, 15분 캔들, 5분 캔들, 뭐 이렇게 짧은 캔들로 바꾸셔서 내가 언제 진입하면 될까라고 생각을 하시면 여기에서 타점을 잡으시는 거예요. 지금 얘가 쭉쭉 올라가고 있다라고 보시면 되고, 지금 L2가 뜨면서 쭉쭉 올라가고 있기 때문에 여기서 막 올라타라고 말씀드릴 수는 없어요. 그래서 사실은 고야 라인에서 올라타시던가, 지금 고야 라인의 일직선 사기이기 때문에 고야 라인 내지는 여기 한 반절가 정도의, 아직 근데 얘가 마무리가 안 됐어요. 지금 10시 5분에 이 캔들 마무리 되거든요. 그 캔들의 절반가에 들어가시는 것도 나쁘지 않을 것 같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이렇게 넓게 놓고 보여드리면, 내가 만약에 RSI가 롱이야. 그리고 캔들 시그널이 롱2가 떴어요. 그랬을 때 여기가 진행이 안 됐다라고 하고 보여서 이제 설명을 드리면, RSI가 롱이고 L2가 떴어. 이제 상승할 건가? 그러면은 이거 두 개 캔들 합쳐서 반절에 들어가라고 했지? 라고 해서 지금 만약에 들어가신 분들, 반절에 들어갔더니 내 거 걸리고 쭉 빠졌어요. 쭉 빠져서 마이너스 보게 되셨을 수도 있고, 어,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내가 여기서 포지션을 나 여기 반절값에 들어가야지 하고 내 거 사줬어. 사줬는데 S2가 떴어요. 그러면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포지션 정리하는 거 추천드렸죠. S2는 하락해요. 많이 하락할 수 있어요.이기 때문에 여기에서 만약에 진입하신 분들은 요 S2 캔들에 분명히 포지션을 정리를 하셨어야 된다라고 아까 설명을 드린 거예요. 그랬을 때 나는 죽어도 정리를 못 하겠어요. 이러신 분들은 지금 현재 마이너스를 보고 있고, 그리고 만약에 그 반절가에 들어가셨다. 그럼 지금 진입가 정도는 온 상태인 것 같아요. 진입가 정도는 올라왔다. 근데 이런 거래법보다는 저는 캔들 시그널, RSI 시그널대로만 좀 하셨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여기에서 L2이기 때문에 나는 들어갔어. 근데 L2가 뜬 걸 여기서 보셨는데 이 꼭대기에서 제가 들어가라고 말씀 안 드리셨죠? 안 드렸죠. L2를 봤어. 그러면은 이 두 봉의 절반가에 들어가라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그 부분이 한 요 정도 된다라고 했으면 내 거 사지면서 쭉 빠졌을 수도 있고, 나는 여기 걸어놨는데 아직 내 거 안 사지고 S2가 떴어요. 그러면 포지션 정리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약 매수 걸어놨던 거 다 취소하셔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도 있을 수 있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S 진입 여기에서 만약에 지금 RSI 롱인데 S2가 떴어. 그리고 캔들이 이렇게 고야 라인에 자리를 잡았어요. 그랬을 때, 그 선물로 S 진입하신 분들은 분명히 수익을 이렇게 많이 보셨겠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그 초보이신 분들은 1%, 1.5%, 레버리지 사용하셨으면 3% 정도의 예약 매도 걸고, 포지션 정리하셨으면 수익을 보셨을 거다라고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랬을 때 지금 제가 아까 설명드린 대로 수익을, 이 리플만 가지고 하더라도 수익을 분명히 보시거든요. 현물 같은 경우에도. 네, 지금 현재 현물만 하시는 분들 같은 경우에는 4번 정도, 막 일주일에 아마 4번 정도, 평균적으로는 3, 4번 거래를 하시게 될 거예요. 근데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리플 말고 한 두세 종목 하게 되면 일주일에 한 10번 정도의 거래를 하시게 돼, 평균적으로 적지 않은 거래일 거예요. 적지 않은 거래인데, 그렇게 거래를 하시면서 연습을 좀 많이 하시라고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진짜로 내가 들어가는 실전 매매 같은 경우에는 딱 두 종목, 세 종목 정도만 딱 파시고, 그리고 나서 진짜 연습 매매 10,000원, 10만 원 가지고 오전에 브리핑했던 코인 가지고 좀 연습을 해보신다던가, 이렇게 하시면 하루가 되게 바쁘실 거예요. 트레이딩으로. 근데 지금 여러 가지로 막 종목 찾느라고 힘 빼시고, 그 종목을 찾고 나서 타점 잡는데 힘 빼시고 하다 보니까 자꾸 힘만 빠지고 트레이딩이 좀 실력이 늘어나지 않는 그런 느낌을 받으실 수 있거든요. 그래서 오늘의 가장 중요한 말씀은 한두 종목으로만,
딱 두 종목 정도만 파셔라 라고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랬을 때 이렇게 된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만약에 저는 리플이랑 그다음에 솔라나 하고 있어요 라고 했을 때 지금 실차트로 또 보여드릴게요. 솔라나 같은 경우에는 지금 현재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희 비트 한번 볼까요? 비트랑 솔라나까지만 딱 이렇게 보고 마무리를 하도록 할게요. 비트를 만약에 지금 현재 비트의 상황을 조금 보면은 비트는 S예요. 비트 S. S 시그널이고 S2 유지 중. 그러면 얘는 조금 더 빠질 수 있는 가능성이 있다. 아, 비트가 좀 빠질 수 있는 가능성이 있네라고 했으면 다른 종목들도 같이 흘러내릴 수 있는 거에 염두를 하셔야 되는 거예요. 그랬을 때 최근에 비트랑 리플이 조금 다르게 가긴 하더라고요. 비트는 지금 S예요. 그리고 S2 유지 중인데 리플은 RSI 로 L2 유지 중이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고 염두를 해두시면 되고 비트가 이렇게 되고 지금 솔라나 한번 볼게요. 솔라나 만약에 솔라나의 시그널은 어떻게 될까? 이렇게 봤을 때 솔라나는 지금 캔들 시그널은 L2 유지 중이에요. L2 유지 중이고 조금 키워서 보여드릴게요. L2 유지 중이고 RSI S 비트랑 같이 RSI가 S가 떴어요. RSI S가 떴기 때문에 현물 진입 만약에 여기에서 하셨다라고 예측을 하고 설명을 한번 드려볼게요. 여기 L2에 만약에 나는 L2가 떠가지고 지금부터 상승인가 해서 요거 반절값에 요 봉들 만약에 합쳐서 요 정도 내지는 요 봉의 전방 정도 이렇게 걸리셨을 수도 있어요. 만약에 걸리셨다. 그럼 제가 봤을 때는 수익 구간이거든요. 그러면은 그냥 익절로 나오시는 걸로. 근데 캔들 시그널 L2니까 나는 좀 길게 가져가고 싶어 하시는 분들은 사실 아직까지는 포지션 유지하셔도 돼요. L2 유지 중이기 때문에 RSI S가 다음 시그널이 또 뜰 때까지 캔들 시그널이 바뀔 때까지 이 L2가 유지 중이기 때문에 포지션 유지를 하셔도 되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초보이신 분들은 대응이 어려우니까 여기 절반값에 들어가셨다 그럼 지금 그냥 포지션 정리하는 게 나은 거예요. 낫고 지금 RSI S여서 조금 더 빠질 수 있기 때문에 저점에서 다시 잡고 들어가시는 게 수익이 더 좋다라고 말씀을 드릴게요. 그래서 솔라나 같은 경우는 비트랑 같은 RSI 시그널 중이고 조금 더 빠질 수 있다라고 보시면 되고 그런데 나는 선물을 해요. RSI S니까 저 쇼진입할 거예요. 라고 했을 때 사실 요 음봉이 떴죠. 요 음봉의 절반값에 쇼진입을 하는 거예요. 요 절반값에 이렇게 여기에서 쇼진입. 여기에서 쇼진입해서 들어가는 거다라고 설명을 드리는 거고 저는 그렇게 거래를 좀 많이 했다라고 보시면 돼요. 지금 RSI S야라고 알람을 받았으면 이 캔들의 절반에 쇼진입, 그 다음에 1%, 1.5% 수익, 레버리지 있었으면 3%에 예약 매도해서 나오시면 된다. 쇼진입은 그렇게 보시면 되는 거예요. 그랬을 때 오늘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한 종목만 이렇게 RSI가 롱 떴어. 이 양봉의 절반, 얘는 안 걸리고 갔어요. 이렇게 양봉의 절반에 내가 걸었어. 얘는 안 걸리고 이렇게 올라가긴 했어요. 안 걸리는 건 어쩔 수 없고 많이 안 아쉬워 하셨으면 좋겠어요. 많이 안 아쉬워 하셔도 됩니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안전한 거래가 가장 중요하니까 아쉬워하고 더 내가 수익 내지 못한 거에 막 이렇게 하시기보다 안전한 거에 항상 중점을 두고 잃지 않는 매매를 하시는 게 나는 무조건 수익을 볼 거야 라는 생각보다 나는 절대 잃지 않을 거야. 내 시드를 절대 잃지 않겠다라는 내 시를 지키려는 거래를 하시는 게 가장 중요하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렇게 강의를 하도록 하고 마무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혹시 질문사항 있으시면 채팅창에 남겨주시면 좋고요. 마이크 켜시고 질문하셔도 되고 질문사항 없으면 이렇게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